주말마다 워싱턴 연결해서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정치, 그다음에 국제 정치 상황 이런 걸 분석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워싱턴 DC의 박재용 박사 연결합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네, 박재용의 개념 TV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유튜브. 이봉규 TV 덕분에 꾸준히 와주셔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그 박재용 박사 특유의 저 분석력이 있거든요. 많은 박재용의 개념 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민중 봉기가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인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홍콩처럼 이제 한국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국에서는? 예, 지금 홍콩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네. 민주화 시위 해온 거.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데 특히 이 중국에서 직접 홍콩 네. 어떤 걸 탄압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까지 더해가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홍콩 문제가 중요한 이 변수로 들어가면서 가뜩이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고 네. 특히 이게 지금 한국한테 희사하는 의미가 또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최근 미국 중국 갈등 격화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 홍콩을 겨냥해서 제정 추진한 지금 뭐 국안법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법 문제인데 예.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한국 언론들에 보면은 하나같이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홍콩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 계속 이렇게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예.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정식 이 법명이 국가안전법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다 홍콩에서나 이 시위대들 보면 국안법 반대, 그러니까 국안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통용을 하는데 네. 왜 굳이 한국 언론들은 유독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꼭 표현을 할까? 이게 외신들 보면 영어로 이 내셔널 시큐리티 로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네. 이 한국 주요 언론이라면은 다 아무래도 이걸 외신 영어 뉴스가 아니라 중국어 기사들을 어차피 다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홍콩 기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굳이 다 국가보안법이라고 거의 통일하다시피 초기에는 안전법, 국안법, 국가안전법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는 네. 이 법 제정하는 이 시기쯤 되면 다들 국가보안법이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예.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 이게 국가보안법이라고 네. 하면 이 홍콩 국안법하고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 그래서 폐지하자. 네. 이런 여론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의 민주화운동 탄압한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국가보안법도 같은 국가보안법은 정말 나쁜 거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분위기 만들려는 게 아닌가. 참 좀 치사해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이게 중국이 국안법 통과시키면서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한 단계 더 악화되고 있는데 네. 이 미국 정부는 이 중국의 국안법 강행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 모두 동원해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죠. 네. 특히 11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까지 덮쳐가지고 더욱 어려워진 이 트럼프가 이 재선을 위한 전략으로 지금 중국하고 대결 구도 만들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지금 홍콩 문제는 이 최대한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중국하고 안 그래도 대결 구도 만드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미국과 중국에 의한 소위 신냉전 영향을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강하게 받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달린 일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종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하고 대결 구도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해라. 응? 어느 쪽에 줄 설 건지 확실히 밝혀라. 사실상 이렇게 노골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들로 이제 그야말로 그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EPN 구상 밝히면서 한국에다가도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 한국 정부는 지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문제는 미국이 이쪽에서 알려진 바로는 최근에 여러 비공식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한국 정부 측에다가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을 지금 재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확실하게? 안 하죠. 어물쩍 뭐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도 슬슬 눈치 보면서 중국 쪽으로 더 마음이 가 있죠. 예, 이 정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건데, 네. 중국의 국안법 제정에 대해 미국이 미리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만약 한국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중국 편으로 가가지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점점 막 더 중국의 속국처럼 굴 경우에 미국이 동맹으로서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한국 입장 위에서 나서줄까? 그렇게 보십니까? 나서줄 거라고? 안 나서죠. 오히려 보복하죠. 예. 그래도 동맹이니까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건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놓지는 다시 말해서 포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평택 미군 기지의 그 효율성도 있고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돌아서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면서 말하자면 다스리려고 그러겠죠. 예, 바로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네, 아닌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바로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번 주에 몇몇 그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현재 그 미중 갈등, 신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네. 이 한국이 계속 이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다가 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 강해지고 그런 네.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뭐 홍콩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중국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중국 쪽에 줄을 섰는데 중국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네.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할까 한번 그 의견들을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어떻게 이 박사님께서도 한국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보셨죠. 네. 예, 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 몇몇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미국은 이 홍콩 문제에서만큼 한국과 중국 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 이 한국이 중국, 북한 이쪽에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드 같은 거죠. 이미 그 그러니까 아직 뭐 진행형이니까 어떤가 뭐 그거보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중국이 뭐 한테 뭐 무리한 요구를 받는다든지 어떤 이게 어려움 중국한테 억울한 이 상황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나서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간단히 생각해서 이게 너무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그 미국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과 홍콩의 문제는 홍콩 편을 들면서 이게 중국의 홍콩 문제를 중국의 이제 최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을 하다가 여의치 않을 때 적당히 발을 뺄 수도 있는 이슈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게 한국과 중국 문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박사님 보시기에 한국과 중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일단 개입을 했다가 이거 골치 아프고 간단치가 않네 하고 적당히 발 빼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미국과 그렇죠. 중국이 가뜩이나 지금 뭐 다른 문제로도 지금 대결을 벌여야 하는 국면인데 한국 때문에 저 전쟁 국면을 말하자면 그 고도화하기는 어렵죠. 자기네 전쟁으로만도 코가 석잔데 자기가 미국하고 그렇죠. 중국하고의 전쟁만도 코가 석잔데. 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니네 우리 편 안 쓰고 중국 편 썼다가 잘 됐다, 쌤통이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저 심리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 작용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영향력 파급 효과가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섣불리 개입을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차라리 개입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그렇겠죠. 전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과 특히 문제가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게 최근에 그 김정은 사망설 돌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온갖 얘기 나올 때 네. 사실상 그 미국 헤리티지 재단도 인정을 했던 게 네. 자기들도 미국에서도 미국 정보기관도 사실 정확히 몰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상황을. 네. 그것처럼 진짜 미국도 그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의 속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 사실상 미국이 그걸 인정을 한 상태인데 네. 그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도대체 미국에서 알기도 어렵다. 근데 그 어떤 한국하고 중국에 문제가 생겼다고 개입을 쉽사리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중국하고 북한이 한편이고 한국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이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예상될까요? 아,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예,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지만 이 최악의 경우라는 게 사실 막 단계적이 아니라 단번에 벌어질 수도 엄청난 일이 건데, 벌어질 수 있죠. 예, 한마디로 그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겠죠. 아유,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조짐이 별로 안 좋은데요. 예. 예, 이 조그만 한반도 정말 그 작은 땅덩이 아닙니까? 거기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대전을 벌인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무엇보다도 피하고 싶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홍콩이 독립국가인가요? 독립국가 아니죠. 예. 예. 중국에 속한 거 아닙니까? 예, 일국 양제에 의한 자치정부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한국은 엄연히 하나의 독립국가, 독립정부고, 다시 말해서 이 중앙정부한테 탄압받는 자치정부, 홍콩 시민들 위해서 미국이 나서는 거하고 이 국가 정부끼리 먼저 중국 정부한테 속이고 들어가면서 생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대립하면서 이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할 경우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지원하는 건 일단 동맹으로서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 정부를 도울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죠. 양국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라면. 근데 한국 정부가 먼저 중국에 쩔쩔매고 지금처럼 끌려다니고 눈치 보고 이러다가 중국한테 얻어맞을 때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막 폭력 남편한테 맨날 얻어맞는 아내가 이 사람을 이제 이웃에서 그 사정을 알고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정작 본인이 이 폭력 남편 피해서 가정에서 탈출할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 제3자가 사실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폭력 남편 두두네요. 때렸는데. 그러면 제3자가 그렇죠, 한국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비슷하게 이게 한국이 먼저 중국의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한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방법 이전에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저처럼 쟤들 왜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이 총선 끝나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 막 종북 주사파 중심으로 이 파쇼 독재 국가로 막 급속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그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놀랐는데. 이들 막 열심히 막 중국 속국이 돼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은 바로 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중국 눈치 보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또 중국한테 얻어맞고 그런데 미국은 외면하고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근데 문제는 여기 미국 전문가들 대체적인 의견이 사실상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태극기 집회에서도 성조기 들고 나오고 한미동맹 강화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뭐랄까 편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웬만한 일은 아마 안 났을 겁니다. 웬만한 일은. 왜냐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진짜 평택 미군기지 아까워서 안 나가는 정도로만 버티고 있지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것만 막아주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뭔 문제 하나도 안 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참에 니네 한번 당할 대로 당해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편에 줄 서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어정쩡한 케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편에 줄 서는 듯한 인상을 미국에 자꾸 주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외교적 스탠스죠.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시진핑 한번 한국에 모시려고 얼마나 머리 조아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당장 우리 앞에 줄 쓴 거 확실하게 해라 이러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눈치 보면서 여기 한번 와주세요 이러고 다니 좀 답답한 노릇이죠.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 빨리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 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하여튼 끝났어요. 민주주의도 이제 뭐 파괴됐고요. 끝났습니다. 당장 뭐 생명이 달린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예. 끝장 뭉쳐서 끝장내야 됩니다. 네, 뭉칩시다. 네, 박재영 박사 고맙습니다. 박재영의 개념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